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술, 담배 지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오락과 스포츠 부문 지출액은 크게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생활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또 어제 문을 연 올해 첫 주식시장,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부터 해외 증시 상황까지 두루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썼나 좀 소비 생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데요. 술과 담배에 정말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4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또 코로나19의 영향이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많고 또 집에서 있는 시간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술과 담배를 찾는 수요가 종전보다 좀 더 늘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왜 술을 먹었는지 이것은 전 국민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한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술과 담배에 늘어난 이 소비,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지금 국민 소득을 집계할 때 발표하는 이 가계 목적별 최종 소비 지출 현황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술과 담배의 지출액이 지금 그림처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저게 통계 작성 이후에 금액으로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고 또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6.2%가 늘었는데요. 지금 술과 담배를 뺀 나머지 소비들은 급격한 마이너스거든요. 네. 모든 상품에 대한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데 술과 담배는 오히려 늘어났다. 그만큼 이 블루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쇼크가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단지 통계적 착시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이 통계를 잡을 때 과거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 우리가 비싼 양주술 해외에서 사옵니다. 네. 또 담배도 세금이 없다고 해서 비행기나 이런 데서 담배를 사오는데 그 돈은 한국은행 통계에서 술, 담배 가격으로 잡히지가 않고 해외 여행 경비로 여행 서비스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면 국내에서 국내 담배나 외젠 담배를 하더라도 그것이 통계상으로는 술, 담배로 잡히니까 현재 6.2% 늘어난 것보다는 좀 덜 늘어났을 수가 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좀 사기가 줄어들고 실업자 늘어난 이런 것이 영역이 드러납니다만은 1997년 IMF 때는 술, 담배 소비가 무려 20% 정도 늘어났거든요. 예. 그때보다는 아직은 조금 덜한 그런 상황입니다. IMF 때도 그렇게 많이 소비가 늘었었군요. 네, IMF 때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술로서 많이 다르고 그때만 해도 또 우리 사회에 술과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이 술과 담배 중에 특히 술은 와인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하거든요. 역시 또 코로나 여파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형마트에서도 소주와 맥주를 제치고 또 와인이 매출 1위를 기록해서 참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가게, 네. 프랜차이즈화돼 있는 그런 흔히 그것을 이제 상업적 분류로서 편의점이라고 하죠. 예. 편의점에조차도 수입 와인을 진열을 해놓고 대대적인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혼자서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혼술을 많이 찾는데 아무래도 이제 혼술 분위기가 주위에서 사기 쉽고 또 맥주보다는 덩치가 좀 작아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괜히 뭔지 모르게 좀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예. 그런 어떤 속성까지 겹쳐서 지금 수입 와인이 말이죠. 27%인데 우리 국민의 연간 술에 관한 소비 지출액의 27%를 와인 사는 데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 맥주의 한 25%, 국내산 맥주의 2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맥주를 추월해서 이젠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우리나라 국내 맥주보다는 와인에 돈을 더 많이 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맥주는 수입 맥주, 국내 맥주를 분류하는데 이 둘을 합하면 수입 맥주까지 합하면
맥주가 아직은 조금 더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증가율 면에서는 와인의 증가율이 상당히 눈부십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술과 담배 빼고는 거의 다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나 오락이나 스포츠 같은 문화 부분에서 소비 지출액이 크게 줄었다. 이건 역시 코로나19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스포츠 경기를 보면 관중들이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관중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문화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환경에 어떻게 음악회를 갈 수가 있고 오케스트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락도 집단적인 시설, 밀폐된 시설의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그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지금 폐쇄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17일까지 거리두기가 연장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예. 문을 닫아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통계는 3분기, 지난해 3분기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통계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지금 감소했어요. 오락, 스포츠, 문화 지출이. 네. 이게 4분기를 감안하면 약 30%까지 급속히 올라가지 않겠는가. 가장 극명하게 많이 줄어든 게 문화, 오락, 스포츠 지출이고요. 또 많이 늘어난 게 담배, 술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코로나가 우리의 소비 패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통계가 올해에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좀 이슈를 바꿔서요. 국내 증시 얘기를 해보면 분위기가 그래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가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쓰기도 했는데 오늘은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다가 지금은 살짝 빠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전체적으로는 미미한 보합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합세라는 것은 어제와 비슷하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합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어제 이 가격이 주가 지수가 거의 2,950선에 육박을 했고 오늘 아침에는 장중에 2,955.02까지 올라가면서 와. 단군 이래 최고 기록으로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코스피 또 전체적으로 주가의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뉴욕 증시도 밤사이에 한 1%가량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주가 올라가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 얘기 조금 뒤에 해보고요. 연말에 3천선 당연히 돌파할 거다라고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그러면? 당연히 돌파할 것이라고 말씀은 올리지는 않고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했나요?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이런 추세라면 뭐 조만간 그리고 1월 달에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3천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추세에 특별한 변곡점이 오지 않는다면 3,500도 돌파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어요. 현재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은 유동성,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 돈이 갈 데가 지금 주식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환율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또 중국 위안화를 강세를 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돈이 아시아로 오게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우리나라 지금 K-방역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또 백신 효과 이런 지금 적어도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호재가 많기 때문에 주가의 지수면에서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죠. 뉴욕 증시 역시 이제 어제 빠진 것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까지는 역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도 저는 밤에 일이 있어서 그것을 순간 잠을 못 자고 계속 지금 지수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뉴욕도 다우 지수, S&P 지수, 나스닥 지수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테슬라 같은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지금 미국에서는 상원 의원 선거가 하나 있어요. 네. 조지아주에. 그 선거 또 일각에서는 좀 부작용에 대한 우려하는 세력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런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
그 뉴욕 증시도 더 오를 그런 어떤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도 뭐 일시적으로 코로나 긴급 사태를 선언한다 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대세 상승 국면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너무 올라서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다 분위기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머피의 법칙처럼 이렇게 장 분위기는 좋은데 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안 오르지 이런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통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는 평균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면 평균적으로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많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종합주가지수는 크게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올랐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 속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지수는 계속 오른다는데 왜 내만 이렇게 망했을까 하고 자신의 신세 한탄까지 사람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주식은 어떤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라기보다는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요. 한쪽으로 쏠리는 업종은 크게 오르는 반면에 오르지 않은 업종은 밋밋하거나 오히려 폭락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장돼 있는 주가가 약 3,000개 내외인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우량하다는 게 코스피 200이라고 해서 200개 종목이 있어요.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만 200개 종목에 가장 똘똘한 이 200개 종목의 경우에도 최근 1년간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약 7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하거나 크게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 사는 사람한테 돈 많이 벌었겠구나 이렇게 가서 접근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70개 종목 빼고 130개 나머지 종목 산 분들은 거의 잃었다라고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뭔가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조금 전에 사실 저희가 앞서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이게 실물 경제는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금융지수만 많이 오르다고 보니까 괴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들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실제로 많이 하고 박사님도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히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를 비교할 때 풍선의 예를 드는 학자들이 있어요. 풍선을 실물 경제라고 보면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풍선의 크기를 막 높이는 것은 유동성, 금융이라고 이래 보는데요. 처음에 풍선을 불면 그러니까 유동성을 넣어주면 풍선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풍선이 영원히 커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에 가면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터져버린단 말이죠. 자, 지금 그것을 경고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 참 신중하신 분인데 오늘 금융권 전체 그 신년사에서 금융과 실물의 괴리가 너무 크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은행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경고했고요.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감독은 은성수 위원장도 경고를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금융과 괴리는 워런 버핏 지수라든지 각종 지표로 상당히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물론 풍선이 아무리 커도 더불어도 한동안은 더 나갈 수는 있겠지만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터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미리 대책을 세우자 하는 그런 지금 홍남기 부총리의 얘기거든요. 이 대목 상당히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일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